이걸 이제 중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철학 체계에 어휘로 연결을 시키면 이게 무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극. 네? 무극. 극은 뭐예요? 유극. 극이야. 극단적이야. 이거를 극을 좌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좌우가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좌우가 있는 걸 태극이라고, 태극기. 태극기. 그러니까 태극기에는 음양이 있지, 음양. 음양이 있지. 음양이.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쪽이 양일 수도 있고 이쪽이 음일 수도 있어요. 무극은 이제 도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원으로 표현을 해. 무극은. 그래서 선사들이나 그 절에 가면 이렇게 둥그런 원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있죠. 또 몸불교도 있고. 근데 원은 딱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완전한 형태로서 심볼.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봐도 돼요. 원의 상징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은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무한함과 어떤 영원함과, 텅 비어있는 어떤 충만 같은 거. 공성, 뭐 이런 걸로 이제 상징되죠. 원. 그러면은 음양은 어떻게 표현되지?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 예. 음양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표현되는 거예요. 좌우. 이렇게. 뭐 정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제 원래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안 생겼죠. 상하로 돼 있잖아.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상하로 돼 있는 거는 잘못 본 거야. 그래서 고쳐야 돼 사실. 자, 해가 위에서 떠서 밑으로 쳐요. 왼쪽에 떠서 오른쪽으로 쳐. 근데 이렇게 치지. 이 에너지 운동은 좌우요. 위에서 떠서 이렇게 치는 게 없어. 그런 거는. 일단 좌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몸도 상하가 있지만, 야, 몸을 절반 나눠 그럴 때 어떻게 나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생선 손질할 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쭉 나눠서 이렇게 퍼잖아. 고기 손질할 때도 그렇고, 또 잡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 좌우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일상적으로 머릿속의 관념은 뭐예요? 위아래를 떠올리기가 쉬운가 봐. 그러니까 태극기도 그렇게 생겼겠지, 위아래로. 근데, 자, 우리의 이 움직임을 봐봐.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아래로. 우리의 에너지의, 내 활동성의 에너지가 하나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되지. 인간의 어떤, 이 지상에서의 에너지 활동은 전부 횡이잖아, 횡.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근데 머릿속의 관념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음양이라고 하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현상은 좌우다. 에너지 현상인데 에너지 현상.
에너지 현상. 이 에너지 현상이라는 게, 에너지가 뭐지?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분필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뭐 물건을 짚기도 하고, 또 물건이 창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응? 뭐 던지면 이렇게 낙하하고, 또는 이렇게 책을 내가 이렇게 들어서 또 옮기기도 하고.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손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가깝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벌릴 수도 있지.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벌릴 수도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펼 수도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면서 그냥 몸을 쓰고 막 달리고 뭔가 아침 일어나서 막 밥도 먹고 막 이런 활동 속에 있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어. 에너지가 뭐냐 이걸 처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뭐지? 일단 우리 에너지 하면은 뭘 떠올려요? 에너지. 그게 그게 그렇지. 힘이 그거 어떻게 생기지? 힘이 생겼어. 안 생겼어. 이러면 열기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거 하지. 운동, 열기.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가 중이야, 중. 이거는, 이걸 순환이라고 그래. 운동이라고 하고, 도는 거예요. 또 이거를, 윤회라고 그래. 윤회. 윤회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더 멀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중심에서 더 멀어질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이 가슴에서 더 멀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업보, 밥, 인파, 뭐 이래. 에너지 현상의 원인과 결과인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에너지 현상의 원인과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 이, 비, 설, 신, 은은 무엇이다? 에너지를 쓰는 거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에너지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쓰면 업보가 없지. 업보도 에너지 현상이잖아.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려면 원인의 에너지와 결과의 에너지가 따라가야지. 예, 그지?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원인과 결과가 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좌우는 그러니까 음양 현상, 음양이라고 에너지 현상은 좌우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로. 좌우. 근데 이거는 좌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불러? 이거는 좌도 극이고 우도 극이야. 우극, 좌극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변이라고 그래. 양변. 양변. 극단. 그래서 중도는 양변을 여의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중도는 양변을 여의었다. 양변을 여의면 무극이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에너지 현상이 이렇게 돌지 않는 거예요. 인과가 없어. 인과가 없는 거예요. 인과가 없는 자리를 중이라 하고, 그걸 공이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위, 짓들, 말, 생각, 눈으로 보고 이런 건 전부 에너지를 쓰는 거야. 자,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에너지를 쓴다. 에너지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드러나 에너지가 쓰면?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 얘기예요. 발생. 에너지 발생해. 자, 예를 들면 눈으로 핸드폰을 막 한참 봐. 그럼 눈이 어떻게 돼요? 아프지? 그 아프다는 거를 에너지 현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또는 어떤 문제를 막 풀어. 생각을 해. 또는 내가 뭘 계약해야겠어. 또 뭐 물건을 사야겠어. 그럴 때 막 생각을 하잖아. 머릿속으로.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돼? 그렇지. 에너지를 쓴다는 거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뜻해. 근데 여기서 에너지의 발생은 여기 열기를 뜻하는 열기.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는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뜨거워진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 지옥은 항상 뜨거워. 그래서 번뇌라는 글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번. 머리 혈변의 불화야. 머리가 불난 거야. 이게 번뇌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뭘 막 봐. 그러면은 머리가 뜨거워지고 한참 막 소리를 들어. 음악을 듣고 음악을 한 두세 시간 들으면 귀가 뜨거워져. 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 그 다음에 피부의 촉감도 그래. 촉감을 계속 일으켜.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열로 와. 그래서 모든 에너지 현상은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하면, 열. 그거를, 직접적인 글자로 표현하면은, 그거를 화라고 그래요, 화. 그래서, 화가 동한다, 이런 거예요. 화가 동한다. 화가 동한다. 화가 동한다. 자, 업이라는 말을 그냥 생각을 하면 이렇게 추상명사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적인 영역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화가 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화가 동하면은 움직이지, 그지? 움직여. 화가 동하면 움직여. 움직이는 걸 행위라고 그래.
행, 그래서 법명에 뭐 무행 스님도 있고 막 그래요. 행, 무, 위, 행, 막 이런 것도 있지. 행이라는 말, 이게 까르마야, 카르마. 까르마. 그러니까 뭔가 행한다는 걸 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봐. 보는 것도 열이 나는 거고, 생각, 열이 나는 거고, 아니, 비설신, 생각을 해도 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업설 해가지고, 뭐 전생에 지은 업이 쌓여서, 그럼 쌓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업이 엄청 뜨겁겠지. 그럼 이 뜨거운 열 에너지가 어디 있어야 되잖아. 그러나 전생에 업이 쌓였다면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업설이라는 게 되게 관념적인 거야, 진짜.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서 그런데 이러는 거지. 그렇게 모호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눈으로 뭔가 봐. 그럼 눈에 열이 생겨. 평소 경험하잖아요. 한 두세 시간 계속 이렇게 눈으로 뭘 보고 있으면 눈에 열이 난다고. 지끈지끈거리지. 예. 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열기처럼, 머리를 태우는 생각의 불. 그래서 지옥은 항상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설명할 때,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이 있는데, 그거를 무열뇌지라고 그래요. 무열뇌지. 그러니까, 열이 없고, 그다음 뇌는 번뇌를 뜻해. 번뇌가 없는 연못지자를 써, 연못지자. 연못지자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건가? 무열뇌지. 열과 번뇌가 없는 연못을 무열뇌지라고 해요. 열이 있는 걸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사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번뇌가 계속 윤회하는 열기가 열기를 낳고 열기가 열기를 낳고 움직임이 행이 행을 낳고 행이 행을 낳고 A라는 행이 B라는 행으로 이어지는 이런 고리를 계속 물고 이어지는 걸 이거를 윤회라고 그래. 그런 윤회의 어떤 큰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멈춰야지. 열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침묵해야 돼. 생각을 줄이고. 그러면 가운데 중이 딱 되면 그게 이제 열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막 열이 났다가도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쭉 하고 이렇게 약간 서늘해져. 진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직접 경험한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해보면 돼. 여기 쭉 손을 딱 대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중이 쭉 이렇게 아니비설 신드가 중으로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딱 고요해지지. 고요함. 자, 선정의 고요함이라는 말 쓴단 말이야. 선정의 고요함. 이 고요함이라는 말은 무열을 뜻해, 무열. 그러면 고요하지 않은 건 뭘 뜻해? 고요하지 않은 건 뜨거운 거지. 이렇게 쉬운 얘기예요.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형이상학적인 용어나 계속해서 무슨 전생 얘기 막 끌어들여가지고 업을 설명해버리고 인과를 설명해버리면 경험이 안 되는 걸 관념적으로 추론해서 A 이꼬르 B, B 이꼬르 C니까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네 전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렇죠. 제 전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있으면 너의 미래는? 지금 있으니까 미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생, 후생, 지금 다 성립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경험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념적으로 자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강화되다 보면 이제
추상적인 사고와 신념의 체계로 가버려, 신념. 믿음이 곧 내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경험이 내 알미 돼야지.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침묵한다. 요걸 지키지 않으면 지혜와 깨달음을 갈 수가 절대 없어. 그냥 입장란에 불과한 거예요. 혀 떠는 거예요. 혀를 떨 뿐이지. 좀 공허한 그냥 말일 뿐이에요. 칠판의 글씨처럼 지우면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런 걸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 야, 업을 경험하는 건 뭘 경험하는 거라고? 열을 경험하는 거라고.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업을 경험하는 게 열을 경험하는 거라고? 요 말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네. 심장이 가장 뜨거워질 때가 언제예요? 심장이 가장 뜨거워질 때. 그렇지. 막 극도의 분노. 또, 그렇지. 화가 난다고 그래. 그래서 화가 난다. 그렇지. 이게 제일 업이 강한 거야. 그 화를 내는 건 공격하는 거야,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이 화를 어마어마하게 촉발시키는 거예요. 업이 굉장히 강한 거죠. 두께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운동 양상에 따라서 조금 이제 관찰을 해보면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기는 해요. 어떤 자비의 온후함과 분노의 화와의 차이는 경험적으로 자각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열이 난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나는 거지? 미토콘드리아. 이러면은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자, 내가 이렇게 걸어, 이렇게. 고개를 돌려. 손을 올리고, 말을 하고, 눈을 깜빡이고, 뭘 듣고, 다 열이 나는 거야. 그렇게 자각이 되나? 그게 자각이 돼야 돼, 그게. 내가 이렇게, 근데 이건 자각이 되죠. 막 반복하면 열 나잖아. 몸이 땀나고. 그죠? 또는 막 달리기 하고, 또는 막 화를 내거나, 또는 뭐 어떤 스트레스가 오거나, 막 직장 상사나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은, 확 열이 솟지. 경험하잖아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냥. 아, 열이 업이구나. 근데 업은 업이고 열은 열이야. 따로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업은 열인 거예요. 그 열이 막 나는 세상을 그거를 지옥이라고 그래. 화염지옥. 그러면 이 열이 어떻게 나냐는 거예요. 그 열이 안 나는 걸 우리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열이 안 나는 거. 열이 안 나는 게 뭐가 있지? 찬바람 맞는 거지. 그죠? 찬바람, 에어컨. 그 다음에 차가운 거 먹는 거지. 그러니까 열의 반대가 되는 차가운 거. 자, 이게 음양인 거야. 이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경험으로 확 와야 돼. 아, 그렇지. 내가 스트레스 막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시원한 맥주 한 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땡기잖아. 그럼 확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식어내리잖아. 그러니까 내 업장을 녹이고 그러니까 녹인다는 말보다 화를 가라앉힌다, 이게 중요해. 자, 업장을 녹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경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업장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해야 돼. 화가 일어나는 걸 가라앉혀야 업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업장을 녹인다 이 말은 말 자체가 경험적인 용어가 아니야. 업장이 무슨 얼음이야? 왜 녹여?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수행도 안 되는 거예요. 업을 어떻게 해요? 녹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업을 어떻게 해요? 가라앉혀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가라앉히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시원해. 그러니까 업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된다고? 시원해. 그렇지. 아우, 속이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그거 하잖아. 그럼 가슴이 후련해. 근데 어떨 때 가슴이 뜨거워져. 막 애국심에 도취되고, 내가 뭔가 지켜야 되는데, 막 국뽕이 차고 막 이런 거 좋아. 애국심, 이런 거 좋은 거잖아. 하지만 이건 화를 확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은 좋은 거지만, 실은 그것도 업인 거야. 왜? 유의법이잖아.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어려운 말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은 화다, 본래, 화, 그 다음에 심의 화, 심화, 심은 화왕이야, 화왕, 왕, 심화왕이요. 그래서 업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럼 업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업이 가라앉았다. 시원하다. 근데 업이 가라앉았다 이러면 시원하다 맞긴 한데 이것도 경험이 좀 이렇게 애매한 말이에요. 더 정확한 말은 자, 가라앉았다 하면 밑으로 방향성이 있잖아. 이게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업이 가라앉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어디로 가라앉아? 그렇지. 사방에서 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올라가는 건가? 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있으면 이 사람도 이건 가라앉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도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이 가라앉지.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전부 중심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심도 마찬가지. 여기로 가라앉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심화가 이렇게 싹 잦아드는 거야. 잦아드는. 잦아드는. 요거를 업장이 녹는다 이렇게 업장이 녹는다 이런 말은 경험적인 말이 아니에요. 절대 경험적인 말이 아니야. 화가 누그러들어서 시원하다. 그러면 자, 내가 무슨 수련을 이렇게 했어. 근데 뭐 머리가 막 뜨거워. 그럼 이거는 화 가라앉는 게 아니지.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열기가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내 몸 전체가 이렇게 실제로 겉에 피부 표면이 시원해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어. 요 가라앉는 운동성을, 그러니까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요 음양의 운동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직선적으로. 근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돌면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왜? 음양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돌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걸, 이거를 화라고 그래요, 화. 그래서 이 화의 속성은 뻗치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타고나기로 어떤 사람은 화가 많고, 어떤 사람은 화가 없고, 그 많고 없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뇌에 작동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안이 비설신 은은, 바깥쪽에서 화를 계속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해. 이게 안이 비설신 은이야. 안이 비설신 은가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뜨거워져 있어. 네. 우리는 계속 뜨거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한시도 눈, 코, 뜰 데 없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리도 서늘해지고 어깨도 서늘해지고 내 감각기관 눈, 코, 안이 비설신 의가 이 6개의 이 문이 열기로 가득 찬 상태에서 열이 쑥 사라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맑은 간관의 상태가 돼요.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또 혼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도 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화가, 열기가 이렇게 스며드는 곳, 열기가 어디로 스며든다? 중으로. 열기가 중으로 수렴한다. 이래도 돼. 수렴. 중은 수렴처야. 안이 비설신은 확산처요. 그러니까 계속 열기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야. 이걸 동이라고 그러고, 움직임. 있죠? 이걸 동이라고 움직인다. 이거를 정이라고 해요, 정. 여기가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거. 여기 고요한 거. 여기가 움직이는 거. 그 가운데 중이 있는 거. 그럼 중을 지키면 시원해져. 중을 잃어버리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동이라 하고, 이걸 행이라고 그래. 행. 이걸 행이라고 그래. 그걸 업이라고 그러고, 그걸 까르마라고 그래. 내가 행위를 하면 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설명해 줘야 이걸 일상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이게 내가 사는 세계예요. 음양의 세계. 자, 근데 이제 화를 쓸 게 없어. 이걸 노화라고 그래.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돼요? 눈 안 떠져. 이게 실눈 떠지고 열이 없으니까 눈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 코에서 물이 나고 노인 어르신들 되면 우리도 다 길을 갈 거예요. 소리도 안 들려. 왜? 왜 안 들려? 네. 화가 없어서. 자, 그러니까 요 수행을 하면 그냥 우리 몸의 생리를 다 도통하게 돼 있어요. 노화는 뭐다? 눈으로 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는 거 뭐라고? 코가 막혀. 겨울 되면 찬바람 불면 지금
다 느낄 거야, 아마 지금쯤. 찬바람이 갑자기 확 불면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면 확 막혀있지. 왜? 열이야. 소리가 왜 안 들려? 열이 없어. 나이 먹으면. 물론, 열이 너무 심해서 고막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눈도 마찬가지야. 열이 너무 심하면 이게 안구가 상할 수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화를 소진시키면서, 자, 여기 이게 중요해. 노화를 하고 우리가 살고 경험한다는 것은 눈, 코, 입, 귀를 써서 뭘 소진시킨다? 화를 소진시킨다. 그래서 노화가 급진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화를 급격하게 사용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 화 중에 제일 크게 소진시키는 행위가 뭐야? 자, 성이에요, 성. 이 성. 화를 가장 많이 소진시키는 게 성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어. 왜? 화가 빨리 빠져. 자, 그러면 화가 이게 안이 비설시느냐 이게 이게 업이요. 이 업이 화에 의해서 계속 이게 막 업을 짓는 거예요. 화에 의해서. 근데 나이 먹으면 업을 짓기도 힘들지. 이걸 노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일수록 업을 많이 짓는 거야. 그러면 이 업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아니, 비설신, 의가 여기 있고,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불렀다고? 떠남이야. 눈을 떠나고, 귀를 떠나고, 혀를 떠나고, 코를 떠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전에. 눈, 코, 입, 귀를 떠나라. 거기에 마음 없음이 있어. 그러면 이걸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를 거두어 드려야지. 화를 거두어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중을 지키면, 이게 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심념이야. 자, 심념이라고 하는 게, 심을 지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경험적으로, 심의 화를 지킨다. 이 뜻이야. 화를 막 내. 그럼 어떻게 돼? 심에 있는 화가 확 발산되지. 이걸 이렇게 지키는 거야. 경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론이 아니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무한히 반복되는 아니 비설신 의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이 업의 굴레에서 내가 이걸 벗어나야지. 여기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이러면은 그것도 좀 착각을 하게 돼. 또 여기 업의 굴레야. 여기서 벗어나.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지? 벗어나. 그러면 벗어난다는 표현보다는 더 경험적인 표현은 눈, 코, 입, 귀로부터 떠나. 어디로? 중으로, 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경전만 외우고, 서로 토론만 하고, 논쟁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업이 뭔지. 왜 눈, 코, 입, 귀로 어디로 떠나? 떠남이 뭔지. 떠남도 몰라. 그러니까 화가 행을 만들어. 그러면 화? 열기가? 이 말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바보 멍충이들이지. 이걸 어떻게 해? 그렇게 살면서 평생 화내고 눈 쓰고 귀 쓰고 코 쓰고 입 쓰고 그렇게 쓰면서도 몰라.
화를 쓰는 거예요. 화. 그래서 화를 가라앉히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이걸 신념이라고 한다. 신념. 마음 지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유행하는 알아차림. 마음을 알아차린다 할 때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을 제가 알아차렸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 할 때, 나를 지킨다 그 뜻이 아니고, 이 가슴에서 이렇게 눈, 코, 입, 귀로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되돌려서, 중심을 지킨다. 이런 뜻이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 새겨 넣으면 엉뚱한 짓을 해. 그래서 이게 한쪽에 화가 있고, 이 화를 가라앉히는 건 뭐라고? 중심인데, 중심으로 되돌리는 건데, 음양의 작용상 가장 화를 잘 가라앉히는 어떤 차가운 에너지, 이걸 화라고 하면 그걸 수라고 불러, 수. 수. 자, 우리 화하고 수 이 말은 잘 들어서 알죠? 그럼 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냐면, 자, 여기다가 좀 더 확 와닿게 숫자를 써야 합니다. 자, 자, 화는 이거예요, 화. 화는, 이게 화요, 화. 여기 화요. 자, 수는 뭐냐면, 이게 수요, 오케이? 이 음양이야. 화는 눈, 코, 입, 귀로 계속 쓰는 거예요, 열을. 수는 이렇게 중으로 모이게 하는 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에어컨을 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 수화라고 하는 건 음양에 상반된 에너지인데, 이 수화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중으로 살기도 하고 변으로 살기도 하고, 자, 중으로 살기도 하고 변으로 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화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노화가 빨리 된다. 그 다음에 노화라고 하는 건 이게 병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린다. 누구한테 막 화내고 비난하고 또 분노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아파, 그 사람. 자, 요거는 에너지 현상으로 치면은 수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양도 그렇잖아. 이건 화지. 그지? 근데 왜 교회에서 어떻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러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은 돼. 자, 요즘 사람들 막 억눌려 있단 말이야. 시스템이 너무 견고해. 사회 시스템이. 밖에 나가더라도 눈치 보면서 걸어야 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해야 돼.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게 나를 억압하고 있거든? 막 CCTV 어디나 있죠? 나의 무의식과 내 화는 계속 억눌린다고. 근데, 어느 날, 막,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장, 또는 공연장 같은 데 가서, 막 교회 가서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 화가 확 퍼져나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후련하지. 그 맛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은 돼. 응? 왜? 화를 확 펼쳐버렸으니까. 발산했으니까. 그러니까 화를 발산할 것이냐, 아니면 중으로 되돌려서 양생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만들 것이냐.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얼만 되면은,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중얼만 되면 애들, 대학생 애들, 어디로 가? 그렇지. 클럽이나 아니면 저기, 야외 공연장이나, 막 홍대, 성수동 막 이런 데 어떻게, 막 옷 이렇게 입고 막 바람 맞으면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화가 억누르는 화를 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들은 계속 내 화를 쓰는 거예요. 쓰고 바깥으로 팍 분출시켜서 팍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즐기고 집에 저녁에 딱 들어오면 어때? 즐거워? 중이 텅 비었잖아. 그걸 심허라고, 심허. 심허. 그러면 심허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화가 부족해진 거야. 우울증은 왜 생긴다? 화가 부족해졌어. 너무 즐기고 나누면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 와요. 매일같이 사람들하고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즐기러 다니잖아. 한 1년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미쳐가지고. 그 사람 반드시 우울증 와. 화가 빠져가지고. 극단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리라는 말이 이러한 모든 인간의 어떤 심리 생리 현상을 다 아우르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굴전에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근데 그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설명 안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다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중요하니까. 글자가 중요하고. 글자로 새겨놓고서는 난 알았다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심과 심에 있는 화가 이렇게 수렴하는 어떤 수의 에너지 작용 같은 것이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주에도 금수의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명상을 잘한다고 해요. 맞는 말이긴 해. 그래서 화만 있으면 막 천간에 막 화가 막 뜨고 막 그러면 금방 하더라고. 방방 떠서 산다고. 자기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작용을 인체 모양과 연관시켜서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사람이. 자, 여기에 화가 있어, 이렇게. 화가. 자, 이 화는 이렇게 퍼져나가,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화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는, 요 지점, 여기가 무한지요, 무한지. 그 다음에 이 어깨, 이렇게. 이 화를 이렇게 누를 수 있지. 이거를 금이라고 해요. 금. 화를 위로 뜨지 않게 누르는 거. 자, 이걸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숨을 코로 마셔가지고
잠깐 있어봐. 그러면 들어온 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 거예요. 다시 내쉬고, 숨을 마셔서, 편안하게 그 들어온 숨을 경험하는 거예요. 들어온 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요게 금이야, 금. 이렇게 쓰고 있으면. 자, 요게, 요 우산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만일 램프가 켜져 있어, 불이, 여기.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 여기에. 그러면 이 불의 열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려다 이렇게 내려가지. 이게 금이라고. 네. 이게 금이에요. 네. 불이 올라가는 놈을 방향을 되돌리는 게 금이야. 네. 자, 요 우산 같은 게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운데 여기 있는 게 어디라고? 기관지. 그 밑에 여기 달려있는 게 뭐라고? 요게 심화. 이 화가 위로 치솟아. 눈으로 치솟고, 귀로 치솟고, 혀로 치솟고, 코로 치솟고. 치솟는단 말이야, 화가. 이런 걸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니야. 또 이게 호흡이 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화가 있는데, 이렇게 그 화를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덮는 느낌으로 되는 게 이게 호흡이라고. 자, 한번 다시 해보세요. 다시. 숨을 쑥 마시면, 코로 마시면, 코가 기관지를 시원하게 해. 콧구멍부터 기관지까지 시원하게 되고, 그 기관지에서 시원한 것이 우산이 쫙 펼쳐지듯이 어깨를 타고 가슴 등 쪽으로까지 마치 우산이 펼쳐지듯이 그렇게 시원한 호흡의 기가 덮는단 말이에요. 마치 에어컨 바람이 코로 들어와서 기관지를 시원하게 하고 온몸을 시원하게 하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아. 팔을 덮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을 이렇게 위에서 형성하는 이 우산 모양의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금은 실제 우리 생리현상에서 호흡이다. 호흡. 기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호흡. 호흡이다. 이게 금의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호흡을 하지 않고서 화를 다스린다? 불가능하다. 오케이? 자, 내가 화의 업을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명상하는데 호흡이 왜 중요해? 호흡 안 해도 되는데.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거야. 네. 계속 한번 경험을 해봐요. 코로 시원한 숨이 들어와서 기관지가 서늘해지면서 그 서늘한 에너지가 마치 우산이 쫙 펼쳐진 것처럼 내 온몸을 전후 좌우로 덮어서 올라오는 화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스톤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죠. 화에 올라오는 거하고
숨결이 내려가려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압이 느껴진단 말이지. 압.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10분 정도 고요하게 관찰해 봅니다.